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생산이 유럽과 중국에 크게 뒤처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친환경 인프라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금융 안정 외에 고용 상황까지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고용의 경직성이 커 통화 정책으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개장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는 출범 초기 대비 50배 이상 확대된 약 428조 원에 이르렀고 기술 특례 상장 대조도 안착하며 성장 업종이 다양화, 제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확정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가)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이마트의 신용등급의 하락을 시사했습니다.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대비 3조 원을 훌쩍 넘는 인수자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시정입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지수는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추세를 쭉 유지해주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밤 미국 증시보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또 특별히 오전장에 비해서도 강한 흐름 오후장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요즘 들어 더 강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장중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슈로 우리 증시 많은 괴롭힘을 받겠지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종목별, 이슈별로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해 보일 텐데요. 저희와 함께 상반기 정리하시면서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뚜렷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후 들면서 상승 탄력은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54% 상승한 3,30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300포인트를 다시 또 넘어섰고요. 현재 포인트로는 17포인트 상승세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상승 탄력은 더 큽니다. 0.79% 상승한 1,03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8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쭉날쭉합니다. 오전에는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오후 들면서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03억 원 사들이면서 있고요. 개인이 22억 원 매도세, 기관도 31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309억 원, 외국인이 63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786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오늘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바이오주, 재택근무 관련주, 엔젤 산업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조선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노포커스 현재 29.99% 상승한 1,10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피셔과학과 3년간 코로나19 진단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현재 22.47% 상승한 48,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처스에 14.81% 상승한 3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계사가 개발한 중증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신약 허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상승세 더하고 있습니다. 올릭스가 4%의 강세, 진매트릭스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택근무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700명대로 나오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소프트가 6.07% 상승한 9,4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소프트캠프가 4%의 강세, 링네트가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젤산업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이 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소식에 최근에 상승세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9.61% 상승한 7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로투세븐이 4%의 강세, 아가방 컴퍼니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11.60% 상승한 7,1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캐리소프트 12.15% 상승하면서 27,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5월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0.74% 하락한 1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1%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1.46% 하락하면서 8만 7,7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한진중공업까지 1%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철강주 보시죠. 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세아베스틸이 0.63% 하락하면서 3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전환이 일어날 거란 증권사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제강이 2.28% 하락한 2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이 1.38% 하락하면서 7만 8,9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한국종합기술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사회이사 등이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발기인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이재명 관련주로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오늘 29.79% 상승하면서 12,200원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기보다는 바이오 그리고 재택근무, 엔젤 산업 쪽으로 상승세 나타나면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관련주들 부상하고 있는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반면에 경기 민감주인 조선과 철강 업종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방향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장 초반 좀 매도세에서 좀 오전 10시 이후로 다시금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이는 점, 그리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오늘 오전장부터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LG 화학,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시젠, 심텍, 에코프로 BM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세,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하이닉스, SK IE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심텍, 대한방통신, 네페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그룹주들의 수급이 좀 몰려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좀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상승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사실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과 유로존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는 점 등 이제 양호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이제 지난 거래일 나스닥 지수 등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점 등과 더불어 이제 우리 증시에도 이 같은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을 필두로 한 이 선진국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 양호한 소비자 지표 발표로 좀 다시 한번 입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이 선진국 소비 증가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등을 비롯한 이 전 세계 물동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 등의 해운 업종 역시도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모습 등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은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제 수급 개선 기대감을 유입시키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입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강세를 보이는 업종 가운데에서는 특히 반도체 업종과 그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 우선 7월 이제 긍정적인 이벤트가 좀 다수 포진해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이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7월에 좀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오는 7월 8일 이 세계 4위 자동차 회사죠. 이 스텔란티스가 그 EV데이 2021 행사를 좀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배터리 공급을 위해 합작사로 누구와 손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그 합작사가 우리 국내 3사 중에 한 곳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팽배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 관련사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참고로 스텔란티스,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이 프랑스 자동차 그룹 PSA가 합병한 회사로 연내 이 마세라티 EV를 비롯해서 약 10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점 등이 과거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오늘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비 업종, 소재 업종 등 폭넓게 보시면서 이들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고객사들의 발주 기대감이라든가 이 발주 확대 등에 따른 2분기부터 호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보신다 하더라도 오늘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도 상승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부터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도 지금 괜찮은 양호한 편이고요. 코스피가 3,300선에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죠. 예, 여전히 빠른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인데요. 월요일과 화요일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다소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일부 포착이 됐었죠.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라기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중의 순환매가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자아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시장이 정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줬던 빠른 순환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강하고요. 오늘 LG전자 등 상대적으로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 키 맞추기 차원에서 고른 상승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순환매는 삼성전자의 지수 견인에 특별한 영향력 없이 대체적인 주식들의 상승에 따라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오전장에 보여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한 축들을 보게 된다라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난주부터 일주일가량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진양생명과학 등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언택트 관련주들, 플랫폼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강한 흐름들이 연결성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T와 동반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의 힘이 새롭게 또 응축이 됐고 그렇게 응축된 힘이 시장을 다시 한번 재차 3,300선, 3,400선을 향해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군으로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등 의료 기기 업체들이 최근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서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여행 섹터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기기 업체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현재 수준에서 폭발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증을 나타내실 텐데요. 현재 지금 빠른 순환매를 따라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올라갔던 종목이 내일 올라간다라는 연관성을 갖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내일 올라갈 종목을 오늘 미리 선취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라는 점들도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형주 위주의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순환매를 다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가릴 거 없죠. 금융까지 이렇게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따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점검을 해서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다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을 때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빨리 내겠다.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아서 시세를 빨리 내겠다라는 전략은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손실로 이끌어가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에 있어서 조금 기다려가는 매매, 그러니까 결국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이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재고면에 있어서 우월한 전략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해 주시면서 전략들도 자세하게 좀 챙겨봐 주셨습니다. 여전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순환매 속에서 대형주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반기 우리 시장 어떻게 됐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이 어제까지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증시 굉장히 탄력이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신고가 흐름 앞으로도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점이 1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또 한 5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무려 이제 반년은 되는데 이 상반기의 수익률을 구하면은 14%대가 나옵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고 오늘도 한 0.5% 정도 상승을 하니까 오늘 상승 여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15%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4가 중요하냐 15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률이 만들어졌고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지 상승 여력은 있는지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 기간이 반년이 되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또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주식 투자에서는 이 신고가 흐름의 경우는 그냥 시세에 맡기는 게 투자 원칙이죠. 어디까지 상승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고가 영역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히 상승했기 때문에 고점 부담 느낀다고 해서 시장 이탈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 흐름이나 패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유동성 흐름 정책 이쪽을 살펴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 정책 영향권에 있었던 2012년부터 2014년 구간, 그리고 경기 흐름과 금리 추이를 봤을 때는 2017하고 2019년 사이의 구간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 점을 투자 기본적으로 전략에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 증시가 상승률을
절대 수치에서 좀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상반기에 글로벌 증시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들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코스피가 14.38% 어제 종가로 나오고요. 그거보다 높은 것이 유로스톡스 50, 그러니까 유럽의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모은 지수로 유로스톡스 50이 15.62% 나오고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가 거의 비슷하죠. 14.37%, S&P가 14%. 그리고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간 게 대만이 19%. 이쪽은 뭐 반도체나 IT 쪽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나스닥이 좀 약간 부진했습니다. 12.7%, 다우지수가 12%.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상해지수 같은 경우 중국 경우가 좀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3%가 채 안 되고 우리하고 동행했었던 성격이 강했었던 그 H지수 같은 경우는 0.18%. 이쪽에 금융주 포지션이 좀 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금융주가 상승해서 저렇게 14%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H지수하고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왜 우리만 저렇게 올랐느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상반기 글로벌 수익률 상위권은 맞는데 과열이나 비정상을 논할 정도로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수치이고 그래서 코스피만 부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종별 상승률을 구해보니까요. 상반기 동안 우리 코스피 내의 업종별 상승률이요. 섬유, 의복이 71%. 이쪽은 뭐 중소형주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치가 좀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수창고가 49%, 비금속 36%, 뭐 통신, 기계, 철강, 건설 이쪽이 30%대고 전기전자가 좀 약했습니다. 3%대 상승. 그리고 전기가스는 한국전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 그리고 의약품 업종은 마이너스 12%나 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경기 관련주가 상승 상위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유같이 소비 업종이나 운수나 기계, 철강, 건설 이쪽이 상승률 상위에 있다는 점. 그러니까 상승기 흐름에서 가장 의미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운수창고 같은 경우가 50%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는 게 조선이나 자동차가 저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타 국가보다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저쪽이 그냥 과열로 들어섰고 펀더멘탈 없이 자동차나 조선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과도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업종별 상승률에서 우리가 또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요인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만 좀 상승했다라고 보기엔 어렵다. 전반적인 흐름과 업종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이 코스피가 신고가를 내고는 있긴 한데 탄력이 이 올해 초처럼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뭐 14% 뭐 이렇게 지금 잘하면 15% 이렇게 상승률이 나올 텐데 사실 1월 초에 고점 만들 때까지의 상승률이 13%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뭐 한 5개월 넘는 기간 동안엔 추가 상승률이 별로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1%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안 난다.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정 기간이 향후에도 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커플링하고 완급 조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팬데믹 이후에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 다우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푸른색 선이 나스닥이고 검은색 선이 다우인데요. 우리 증시가 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붉은색 선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맨 초기에는 나스닥이 훨씬 강했었고 그리고 지금 가운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그 구간이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구간이거든요. 이때 동학개미가 뭐 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때 개인 매수가 14조 3천억 들어왔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때 외국인 매수세가 3.6조 원 들어왔고
금융회사 쪽에서 18조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붉은색 코스피선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빨라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상승률까지 1월 초에 만들었었던 그 상승률이 그 두 주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상승률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기관이 언젠가 이거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2 통화정책 쪽하고 페드의 움직임이 약간 좀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달러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완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해서 탄력적인 상승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그 오른쪽 박스권에 있는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 나스닥 쪽이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우하고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그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나타난 그 흐름인데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이슈가 나타나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고 또 경기 관련주가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6월 초중반 이후에 보면은 지금 푸른색 선 나스닥이 확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약간 상승 탄력은 약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금리 이슈가 일단락됐다는 점을 여기서 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경기 활성화가 계속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 부각된 상태에서 순환매가 또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경기 관련주의 부각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하나는 이 기술주의 재부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쪽의 움직임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아까 IT 업종이 별로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종 종목별로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 살아있는 종목도 있고 약간 떨어지는 종목도 있는데, 이 7월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IT 업종의 움직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반기 투자 전략의 또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기술주의 재부각이 좀 기대가 된다. IT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잘 볼 때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조금만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스피의 탄력 둔화는 완급 조절 정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완급 조절이고 나스닥하고 코스피는 중기 차별화는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같은 이슈가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그게 일단락됐다라고 친다면 나스닥하고 코스피가 약간의 차별성을 두면서 동반 상승을 지속하는데 약간의 수익률 차이는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업종 흐름상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금리 쪽이 완화되면서 부담이 완화되고 테이퍼링 이슈 좀 사라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점을 주목한다면은 우리가 나스닥과 코스피의 동반 상승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코스피하고 나스닥 수익률 비교를 제가 한번 아까는 1년짜리를 봤는데 중기 차트로 놓고 가서 봤을 때는 이 나스닥이 푸른색 선으로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관련주가 나타났을 때 나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좀 떨어지는 상승률을 보였었던 그 이유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기 관련주가 다시 좀 상승 이후에 좀 죽어주고 성장주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붉은색 박스권으로 오른쪽에 박스를 쳐놓은 게 뭐냐면은 경기 사이클이 우리하고 나스닥이 약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요. 그러니까 붉은색 선은 저 박스권에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기가, 한국의 경기가 확장세를 멈추고 위축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가는 시점이 경기 위축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사이클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번 달 거 한번 다시 뽑아봤습니다. 푸른색 선이 코스피고요, 코리아고요, 한국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미국이고
그 아래쪽 OECD 토탈은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푸른색성 경기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지금 좀 약간 선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것이 2018년에도 저런 식으로 선행해서 먼저 꺾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게 꺾였다 해서 주가가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100 이하로 하향 돌파 이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꺾이는 것도 아니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꺾이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게 꺾인 다음에 많이 내려와서 100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 가서 주식을 매도하자 이런 얘기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경기 흐름에 따른 중기 주가 흐름 상승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여름 지나면서 가을까지는 자산시장의 강한 랠리가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7월에는 미국 국채 발행량이 많이 감소합니다. 유동성이 살아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7월 28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8월 초에 미국 재무부 경제정책 보고가 나오면서 4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또 공개됩니다. 제가 2월, 5월, 8월 이쪽이 항상 강세 전환하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경제정책 보고서의 긍정적인 또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자금 조달 계획이 공개될 때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점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7월은 상승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FOMC 회의하고 이 8월 초에 이 재료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 이후에도 상승이 좀 더 이어질지 강도를 재점검하는 시점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고 7월은 다음 달은 우리가 강세가 지속되는 거 한번 좀 기대하면서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이 지나서 가을까지도 자산시장은 상승 랠리를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7월 이후에 FOMC 회의까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조금 안심하고 몇 달간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은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로 500%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덱스터 포트 제외되면서 15% 수익이었고요. 네이버 17%, SNK 15%,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내줬었죠. 네,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로 목표가 달성했었고 우성사료 16%, IHQ는 12%였고요. 보성파워텍이 12%, MKM 10.1% 수익 내줬습니다. 네, 보령제약 12%, 대성파이텍도 12%였고요.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수익 내줬었고 제로투세븐이 11%, HMM이 20.2%로 포트 제외됐었죠. 현대코퍼레이션 포트 제외됐었고 신성델타테크가 15.4%, 한전산업이 4.1% 수익 내줬었고요. 대성창투는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네,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 손절가 터치했고요. 남해화학과 서암기계공업 8.9%, 16.4% 각각 수익 내줬었죠.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3종목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보령제약 1%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늘 이 시간에 시장 점검과 함께 업종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AS 받아보기 전에 위원님 지금 상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잠정 실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 종목들 앞으로 유심히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위원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흐름을 봐서는 뭐 시장 굉장히 이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순환매가 좀 돌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오르지 못했던 섹터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 IT 섹터 그동안 이제 한참 못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지수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반도체 섹터들도 충분히 2분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1월달, 작년 12월달, 1월달 이제 피크를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세는 이미 한 차례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이 뭐 굉장히 강하게 작년에 이제 뭐 11월 달부터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뭐 저항자리를 돌파해주고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 하면 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서부터 또 주가가 이런 추세대 상단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섹터들 전체적인 흐름들은 뭐 괜찮은 모습들을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도 기간 조정을 꽤나 거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보면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이나 그리고 뭐 삼성 SDI 등을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한 차례 좀 움직이는 뭐 그런 흐름들이 7월쯤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금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굉장히 강하게 좀 몇 달 동안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테마주들의 흐름과 함께 뭐 그런 부분들은 또 테마주들대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거고,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보면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한 3, 4일 정도 상승이 나오고요. 또 짧은 조정 후에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저께 울선을 이탈했던 부분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양봉으로 바로 지금 회복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지수는 굉장히 지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단기간에 시장이 뭐 조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갑작스럽게 또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 하면 항상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태를 대비를 해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이제 상승장이 이어질 때는 뭐 신고가 돌파하고 시세가 나올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고 단기 조정 나올 때 다시 비중을 늘리시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줄였다 늘렸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하면 뭐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나 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 비중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좀 시장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반기 뭐 6개월 동안 뭐 이제 지난번에 강연회 때 주말에 이제 강연회 하면서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12월 달에 이제 대강연회 때 이야기 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대부분 현실이 되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뭐 엔터주라든지
컨텐츠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 뭐 언택트 관련주들이 아니라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을 올해는 좀 봐야 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관련주들 뭐 어마어마하게 다 올랐습니다.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섹터,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것들 중에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5G 섹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이제 뭐 이야기 드리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12월 달에 보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한 7월쯤에는 조금 관심을 있게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 반도체 섹터들의 랠리가 막 나온다라고 아직은 생각을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 지나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강하게 내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뭐 대선 관련해서 전당대회도 있는 부분이고요. 전당대회 열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 대권 주자들의 정책들이 지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벌써 정책 관련주들 주가는 그냥 상승을 흐름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저출산 관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책을 내거나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고 대선 주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게 아마 정책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련 섹터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강할 때 뭐 바닥권에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뭐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신고가 흐름을 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사려고 하신다면 바닥에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분명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 한번 찾아보시면서 신고가 흐름을 가는 종목들 안에서의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강할 때 계속해서 공략해 나간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선 관련주 볼 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종목을 찾아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 AS 받아봐야 할 텐데요. 이것도 도와주시죠. 네, 오늘 도너 리포트 종목들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매기포스트는 이제 좀 저점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들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지금은 뭐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이 있는 구간은 바로 이제 이런 구간이 이제 바닥이 될 거고요. 한 차례 시세가 나왔다 이제 조정이 나온 부분인데, 박스권 중심 구간에서의 이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러한 중심 가격대에서의 지금 되돌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바닥 형성하고 20선 위로 안착을 해줘야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정말 요 구간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했고 요 구간에서도 테스트를 했고요. 요 구간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드디어 오늘 지금 올라선 모습이에요. 뭐 아직 종가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락을 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20선 위로 오늘 마무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이라면 뭐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늘 20선 올라섰기 때문에 내일 정도 눌림 나온다. 그러면 20선 하단 부근에서 뭐 신규로 접근한다든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이 추세 저항 아직 벗겨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저항을 이제 벗겨내게 된다고 하면 상승으로의 추세가 확실하게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32,000원 위로 다 올라와주면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주봉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오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주봉상 60선 위로 상승 나와준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은 뭐 거의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상인데요. 대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저항 21선에서 지금 좀 받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 깨고 반등 나올 때 20선 저항 받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20선 저항을 좀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저점 구간 최근에 잡아줬던 요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 뭐 이러한 파동 하나 정도 만들고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식료품, 음식료 관련주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저점 매수를 최대한 노려서 여러분들 담아두신다면 포트폴리오에 음식료 관련주들 중에서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을 한 2.5% 주는데 올해 뭐 만약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배당을 좀 늘릴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3% 정도 그 정도 배당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도노리포트에 편입시켰던 보령제약인데 보령제약은 오늘 음봉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저항, 저점 자리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상승 흐름 이어지다가 한 차례 시세를 강하게 올려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요 구간에서 이제 앞에 보이는 이제 저항 자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밀렸다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내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재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자회사 두 곳에 대한 상장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젠셀이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젠셀은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지금 IPO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의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상장하게 되면 못해도 한 4천억 정도로는 상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회사 하나 이제 보령 바이오 파마인데 지금 휴온스 글로벌하고 CMO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 CMO 관련해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령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독감 백신을 그동안 국내에서 이제 1위로 이렇게 만들어 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독감 백신 생산을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좀 중단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에서도 이런 독감 백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A형 관련 관련해서 국내 약이 이제 그동안 수입을 해서 계속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령제약에서는 뭐 이 A형 간염 사가 관련된 백신을 만들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뭐 1,000억에서 영업이익 한 120억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기술력에서의 좀 인정을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IPO 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좀 대단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항상 뭐 저는 엄청나게 큰 시세 뭐 100% 200% 뭐 이런 얘기 안 드리죠. 적당히
저항이 있는 곳에서는 수익이 챙기고 나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너 리포트에 있는 목표가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거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주연 위원님과 또 다른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저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